부동산 초보인데요. 그러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돈이 없이 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의 압박감은 대단합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증보험을 이용한 아파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리고 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보증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보증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보증보험이 무엇이냐,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들 이유가 있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원래 세입자들은요, 보증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잖아요. 그런데 보증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보증보험을 든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전부 다 주거든요. 그럼 그걸 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경매를 해서 넘어갔다 그랬을 때에도 보증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나의 전세금은 무조건 지켜집니다. 이 모든 금액까지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은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1년에 한 번씩 꼭 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보증보험을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거 안 해준다는 것은 그럼 그 부동산이 이상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이 싫어한다? 잘 모른다? 그분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보증보험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댓글들을 제가 뽑아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선순위 대출 시 법인 대출인지 아파트 담보 대출인지 단순 신용 대출인지 알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서 보증보험을 들게 하지 않고요, 개인이 담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은 전부 다 담보 대출입니다. 신용 대출도 아니고요, 법인 대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세팅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담보 대출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순위 대출금과 계약금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전세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선순위 대출금과 계약금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잔금을 치르는 날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잔금, 내가 매수했던 이 금액과 세입자가 들어오는 전세금이 그날 하루 만에 전부 다 정산이 되는 겁니다. 매입하려면 잔금 치러야 하는데요, 잔금 치르고 등기가 넘어온 후에 선순위 대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치를 돈이 없다면 선순위 대출 어떻게 받나요? 똑같은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날 치는 거예요. 선순위 대출도 그날 나오고요, 임차인 오는 날도 그 한 날에 딱 맞추면요, 이 모든 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금매라는 물건이 개인에게 전화가 와서 사라고 할 정도면 부동산이랑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무에게나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 족장님 정도의 커리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부동산 사장님들과 굉장히 좀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찍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간 싸움이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겠다, 그 제일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같이 거래를 많이 하면서 신뢰감을 쌓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파트 대출 시에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던데 족장님은 이자만 상환하나요? 제 1금융권은 이자 원금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제 2금융권은 다른가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대출을 알아볼 때에 그때 내가 몇 년간 내겠습니다 라고 대출 상담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2년인가 3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2년을 가져가니까요, 2년을 가져갈 동안 이자만 내는 금융상품은 존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세팅해 두었다는 뜻은 1년에 한 번씩 기존에 살던 주택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도할 때마다 이사를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랑 오랜 투자 파트너인 파이팅 팔코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곳은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저의 명의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전부 다 뭐 왜 집에 안 사냐 그러는데
전체 명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 2가구 주택을 세팅을 해서 매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지요. 다음은 전세 보증보험은 누가 드나요? 세입자가 드나요? 아니면은 임대인이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누가 들죠? 본인이 직접 들죠. 차를 사는 사람이 드는 게 맞는 거죠. 보증보험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드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자 드는 건데 그걸 임대인이 왜 해줍니까? 그거를. 그런데 혹시나 그 아파트 매물이 있는 곳에 전세가 너무나 넘쳐 흐른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임대인이 드는 게 아니고요. 세입자가 들면서 오시는 게 맞는 겁니다. 부동산 초보인데요. 그러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돈이 없이 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의 압박감은 대단합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가 끝나기 한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더 여기서 거주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아파트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개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가량의 텀을 두고 길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만기가 1월 5일인데 1월 5일날 끝났다. 그럼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받아 나가시면 되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 할게요. 선순위 대출 1억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어떻게 3억 8천을 들 수 있는지요? 보증보험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보증보험의 조건은 매매 가격이 아니고 KB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아무리 대출이 많다 하더라도 KB세가 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 전세 보증금은 허그 또는 다른 서울보증보험 이러한 곳에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 KBC세 안에만 있으면은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질문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신지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